네, 안녕하세요. 글천개 쓴 남자 글천개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 올린 게 전자책 판매로 5개월 9,200만 원 소득이라는 컨텐츠였습니다. 실제 전자책 판매 채널 중에 대형 플랫폼인 크몽에서만 올린 실제 수익을 잠시 공개해 볼게요. 저번 영상에도 했었지만 2020년 3월쯤에 올려서 2020년 12월까지 결과를 보면 발생된 소득이 645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까지 합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크몽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어떤 달은 200만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소소한 금액이죠. 시험 삼아 판매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제대로 홍보한 적 한 번도 없이 그냥 올리고 내버려 둔 거죠. 참고로 전자책 한 개의 소득입니다. 이런 거 5개나 10개 만들면 소득이 몇 배는 더 높아지겠죠. 5개월 9,200만 원 수익에 비해서는 근데 상당히 모자른 금액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제 소득은 단순히 전자책 판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초기 시장 침투 전략을 시점으로 단계적 전략을 밟고 만들어진 소득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즉 전자책 판매가 트리거가 돼서 강의하고 컨설팅까지 확대가 된 건데 전자책 자체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전자책 판매만으로도 억대 수익을 거두는 판매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그 단계까지 가진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비즈니스도 많고 전자책에만 올인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전자책 한 종류의 책만으로도 수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제가 그렇게 거둔 이유는 단순히 시작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플랜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전자책 만들기 공략집이라는 전자책을 통해서 제가 전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 영상들에서 간간히 이야기하기도 했죠. 자, 그럼 오늘은 심리학을 활용한 제목 짓기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짓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아셔도 더 이상 전자책 제목에 대해서 고민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리학을 잘 안다고 해서 남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하는 건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삽니다. 굉장히 의식해요. 길거리에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내가 빤스만 입고 다니던 반바지에 구두를 신고 다니던 관계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당연한 행동은 대체 왜 그럴까? 인간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왜 그토록 신경을 쓰냐면 바로 타인에게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즉 나한테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니까 저를 예로 들어서 제 와이프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상당히 잘 보이려고 외모나 말투, 신발 그리고 거의 만날 때마다 말끔한 정장 이런 것들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한 거죠. 지금 같으면 되게 세련되지 못하고 꼭 촌신랑 같은 복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이프가 아무 말 없이 잘 이해해준 것 같습니다. 면접 때도 그렇죠. 면접에 100% 합격하는 방법은 몰라도 100% 떨어지는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죠. 앞서 얘기했듯이 빤스만 입고 가면 됩니다. 면접에 최소한 우리가 정장은 입고 가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상대방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즉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면접관한테 잘 보이는 거고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입는 것이고 첫 만남에서 결혼하자고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자기 제시라고 하는데요. 개념적으로 우리는 이런 자기 제시를 할 때 비용은 최소로 하고 보상은 최대로 늘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인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는 어떤 마케팅을 넘어서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주제인 제목 이야기로 가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5분 만에 뚝딱 오뚝이라는 님께서 제목 선정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또 오지랖이 아주 넓죠. 아주 장문의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영상 끝나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학을 활용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뚝님이 주신 제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단녀가 40에 공무원 합격한 비법, 두 번째 10개월 만에 40대 아줌마가 공무원 합격한 비법, 세 번째 육아하면서 10개월 만에 공무원 합격한 비법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말씀 주셨고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어요. 전부 좋은 제목이라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요청을 주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드려야겠죠. 저는 이 제목들을 보고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왜냐면 공무원에 10개월 만에 합격한 사실도 놀랍고 써주신 표현대로 40대 아줌마인 것도 놀랍고 그리고 육아 환경이라는 점에서도 특히 놀랐습니다. 육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는 사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가끔 근데 너무 힘든 게 문제지 하루 종일 시간도 못 내고요. 저도 육아 중이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아하는 분은 자신을 위해서 쓸 어떤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없어요.
잘 아시죠? 그렇다고 총각분들은 결혼하지 마? 아닙니다. 결혼하세요. 결혼은 좋은 겁니다. 됐고. 그런데 왜 제가 놀랍다는 느낌을 받은 걸까요? 20대가 3년 준비해서 합격했다와 같은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심리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규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적 규범이라는 게 있고 또 명령적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규범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전형적이고 당위적인 정신적 규범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걸 알면 사람들의 행동들 중 대부분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술적 규범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이라는 건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서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줄 서 있는 식당을 보면 우리는 저 집이 맛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고등학생 때 어떻습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 오시면 모여서 떠들다가도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조용히 하는 어떤 전형적인 행동이 무언가 옳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인데, 즉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 정보를 우리는 기술적 규범이라고 해요. 좀 더 들어가서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가 공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디로 취직할래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면 그럼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마 공기업 선택할 거예요. 따라서 이 기술적 규범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옳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그 반대도 있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 다른 사람도 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오류를 범하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이제 그 반대적인 사례죠. 남들도 다 아는 전형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무지에 인한 오류입니다. 이제 명령적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정해진 각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각본에 엄청난 의존성을 보이는데, 그리고 이 각본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우리는 정말 쉽게 알아챕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운동할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만 장례식장에 반바지하고 쓰레빠를 끌고 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또 다른 예로 비즈니스 관계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을 만났는데 몽둥이로 패가지고 이 사람 지갑을 뺏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수원 왕갈비집에 가서 소고기를 10만 원어치 주문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종업원이 우리 대신 앉아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면 우리 뭐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몰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정해진 규범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규범들을 그럼 왜 알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뻔한 것보다는 차별화되고 특이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차별화라는 거, 특이하다라는 건 전형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린 이런 정신적인 규범들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행동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규범들을 미리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뚱맘님께서 어떤 제목을 보면 무언가 전형적이지 않아요. 머리가 팔팔한 20대도 10개월 공부해도 어려운 게 공무원 합격인데, 물리적 시간도 없는 육아하는 40대 아줌마가 10개월 만에 그것도 공무원 합격이라니, 이게 되게 전형적이지 않죠? 대체 어떤 비법이 숨어 있길래 그렇지라는 강한 의문과 높은 기대감이 들 겁니다. 무엇 하나도 이제 전형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고, 그래서 훌륭하게 제목을 지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하신 게, 40대 육아하는 아줌마가 10개월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럼 20대인 내가 만 20대라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니까 나도 꼭 사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30대도 그럴 것이고 이해력이 좋다면 50대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타겟팅은 40대 육아맘인데 거의 전 연령층과 계층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이 된 거예요. 오뚜막님은 그래서 제가 고단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다른 툴을 가지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굳이 오랫동안 당연한 걸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개념들을 알고 모르고는, 아느냐 모르느냐는 같은 시간에서 성과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TMI이긴 한데 중심 속성과 주변 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공무원 준비해서 합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좋은 직업이니까. 그럼 10년 만에 합격한다면 이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비법이라고 샀는데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관리법이나 생활습관 프로그램 또는 시간표 작성법, 교재나 강사 추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떨까? 좀 돈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중심 개념은 단기간 그리고 합격 비법,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이미 앞서서 이제 40대 육아맘이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이 메시지만으로도 1차적으로 상대방은 설득되긴 했는데, 이제 실제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최종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일단 중심 개념인 10개월이라는 단기간 요소는 만족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중심 요소인 비법만 좀 더 손보면 되겠죠. 물론 훌륭합니다. 기존 제목도.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어쩌지? 라고 고민하는 예비 구매자들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만의 차별화된 비법을 제목에 MSG로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아하는 40대 아줌마가 10개월 만에 공무원에 합격한 비법에서 육아하는 40대 아줌마가 10개월 만에 공무원에 합격한 3단계 JYP 비법,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는 비법이라는 표현만 썼는데 3단계라고 정리된 표현을 새로 제시함으로써 무언가 이 저자만의 전형적이지 않은 핵심 합격 노하우가 있구나라고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는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 시험 합격이 지상 과제인 수험생이라면
지갑을 여는데 주저함이 많이 좀 줄어들겠죠. 여기서 중심 요소가 아닌 주변 요소는 바로 40대 유감함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서 주변 요소는 구매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틀을 깨주고 흥미를 끄는 요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을 접목해서 제목 짓는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조만간 앞서 말씀드린 전자책 만들기 공략집도 완성되는 대로 구독자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순함의 기술 저자 글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